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 해법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매일을 책임지는 건강주치 365 문 열었습니다. 전 여러분의 건강 헬퍼 손유빈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60세까지 지구를 3바퀴 반을 도는 거리, 바로 16만 킬로미터를 걷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1킬로미터를 우리가 걸을 때마다 대형 트럭 2대의 무게와 맞먹는 15톤의 압력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걸 견뎌내는 기관이 바로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발에 해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발이 우리 몸을 지탱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발 건강만 잘 지키더라도 인생을 건강하게 즐겁게 잘 살아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발 건강을 해치는 대표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발목 염좌 그리고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평소에 고민 있으셨던 분들은 치료법 관련해서 오늘 내용을 살펴드리니까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직접 상담에 참여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나 요즘에 발이 아팠는데 혹시 나도 이 질환에 해당이 될까? 아니면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잘 치료를 받고 있는 게 맞을까?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저에게 전화나 문자로 상담을 신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적 02-3772-9433, 3772-9459번 활짝 열려 있고요. 샵 3772번으로는 문자 메시지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건강주치 365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수많은 환자들의 발 건강을 책임져온 원장님과 함께 할 텐데요. 정형외과 전문의 박기련 원장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박기령 원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발을 인체의 뿌리, 제2의 심장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발 건강을 지킨다는 것이 우리 신체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발이 지면을 제대로 지지하지 못하면 거물의 초석이 기울어져 균열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몸에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체중 분산이 어려워져 발목, 무릎, 고관절, 그리고 척추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발이 아픈 경우 보행이 어려워지면서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불편해질 뿐만 아니라 제대로 걷지 못하여 심폐기능도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발을 유지하는 것이 최근 들어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발 건강이 무너지게 되면 단순하게 걸음걸이에만 이상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전신 건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박기령 원장님과 함께 우리 몸의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는 발 건강에 대해서 짚어볼 텐데요. 엄지발가락이 휘어져서 통증이 발생하는 무지외반증 그리고 발목 염좌로 이 통증이 조금 극심하게 나타나는 분들이라면 오늘 방송 보시면서 저희에게 전화로 상담을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적 02-3772-9433, 3772-945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생기실 때 언제든지 편안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하나하나 좀 짚어볼 텐데 무지외반증이라고 하면 구두를 조금 많이 신는 여성들에게 흔하게 좀 발생을 한다라고 좀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어떤 질환인가요?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요. 무지외반증이란 엄지발가락이 바깥쪽, 즉 새끼발가락 쪽으로 휘는 질환이고 엄지발가락 주변 인대와 힘줄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진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진과 함께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저기 지금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어떻게 지금 변형이 된 발가락 건가요? 안쪽으로 이제 엄지발가락 안쪽이 좀 튀어나오면서 이제 새끼발가락 쪽 휘어 들어가는 질환이고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주변 인대와 힘줄 사이의 불균형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점점 더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무지외반증이 비교적 좀 흔한 족부 질환이기는 한데 보통은 발생을 하면 내가 좀 신발 때문에 발생했나? 구두를 많이 신어서 그런가? 뭐 이렇게 좀 여기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무지외반증이 발생을 하면은 병원을 조금 바로 찾으시는지 아니면 조금 방치를 해서 증상이 좀 심해지는 편인지 어떻게 좀 진행이 되나요? 대부분 이제 환자분들은 여성 환자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제
그건 이제 질환이기보다는 이제 숨기고 싶은 신체적 콤플렉스로 생각하고 보이고 좀 싶지 않은. 방치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조금 변화가 되는지 사진과 함께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보통 무지해반 각도가 15도 이하인 경우 정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이제 15도 이상부터는 무지해반증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이제 외관상 변화가 심하진 않지만 이제 건막류라고 부르는 돌출 부위가 신발 안쪽으로 마찰로 인해 자극이 되기 시작을 하고 이제 2단계에서는 각도가 점점 심해져서 때때로 통증이 발생합니다. 3단계에서는 통증이 더 심해지고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을 밀게 되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도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4단계에서는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으며 발가락끼리 서로 올라타는 교차 변형까지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단계별로 사진을 보니까 20도에서 50도까지 각도별로 지금 계속 휘어져 있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 좀 통증이 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지해반증 하면 사실 뭐 하이힐을 신는 여성들에게 발생하는 질환이다라고만 알았는데 제가 이거 좀 방송을 보다 보니까 20, 30대 남성들에게도 많이 좀 발생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발생하는 걸까요, 무지해반증? 아무래도 무지해반증이 생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선천적인 요인으로서는 평발, 류마티스 관절염, 가족력이 있겠고요. 이 말은 이제 어머님께서 무지해반이 있으면 따님도 무지해반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지해반증은 이제 하이힐병이라고도 부르는데 앞볼이 좁은 신발을 신게 되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발가락 사이가 점점 모아지기 때문에 장시간 착용하게 될 시 무지해반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력이 또 있네요. 어머니가 무지해반증이 있으면 따님도 무지해반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렇게 이제 엄지발가락의 외형적인 변형이 오는 증상 외에 또 다른 또 증상이 혹시 있나요? 증상은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엄지발가락 안쪽이 튀어나오는 것을 건막류라고 부르게 되는데 건막류 통증이나 염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제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도 밀기 때문에 두 번째 발가락 아래쪽 발바닥으로 굳은 살이 생기는 경우도 흔하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굳은 살을 깎아내더라도 압력이 많이 가해져 생기는 굳은 살이기 때문에 금방 다시 재발하게 되겠습니다. 굳은 살이 지금 심하신데 다음 사진도 한번 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기로 진행한 경우 발가락끼리 올라타는 교차 변형까지도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가 꼭 필요하게 됩니다. 교차 변형까지 진행하기 전에 수술적 치료를 받는 것이 결과가 더 좋습니다. 다음은 소건막류라고 이제 엄지발가락 쪽으로 튀어나온 무지해반증과 유사한 질환이고 다섯 번째 발가락 쪽이 튀어나와서 이것 때문에 통증이 심한 경우 다섯 번째 중족골에 대해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박류가 있고 굳은 살이 있고 또 교차 변형이 있고 소건막류가 있고 이렇게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이렇게 이 정도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휘어지면 통증을 어느 정도나 호소를 하시나요? 지금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것 정도로 진행이 되면 이제 뭐 한 20분 정도 걷는 것도 불편한 정도로 좀 심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20분 정도를 걸으면 이제 극심한 통증으로 좀 쉬어서 통증을 완화시키고 걸으셔야 하는. 네, 맞습니다. 그러시군요. 사실 이제 족저근막염이라고 하면 저희가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지금 사진과 함께 좀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 몸에 정말 전신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실 때는 바로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시청자분과 바로 좀 연결을 해서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요. 네, 시청자님, 족저근막염 혹시 지금 갖고 계신가요? 네, 막 그렇게 심하지는 않는데요. 네, 그 몇 년 전부터 제가 이제 힐을 많이 신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발 사이즈 한 35 정도 신는데 지금은 이제 구두는 전혀 못 신고 운동화 정도로 신고 다니면서 그 사이즈가 이제 한 집 정도 늘어났어요. 네. 전에는 그냥 그렇게 이렇게 다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튀어나온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이는 신발은 못 신고 네, 조금 이제 오래 걸어 다니면은 좀 아프죠, 그가. 네. 막 닫고 씻기니까. 네.
그래갖고 병원 한번 들려봤더니 병원에서는 뭐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많이 심한 건 아니니까 지금 버티고 있어요, 견디고. 그러니까 시청자님께서 지금 느끼시는 통증과 불편함이 그렇게까지 심한 정도는 아닌데 네네. 병원에서는 수술을 네네. 해라라고 말씀을 주셨고 네네. 그래서 네. 이거를 정말 수술로밖에 개선할 수 없는지 이 예. 부분 궁금하신 거죠? 예, 네. 그렇죠. 원장님 이런 분들 굉장히 근데 많으신 것 같아요. 변형이 돼서 구두는 못 신고 운동화만 신고 한 채수 늘어나고 우리 시청자님 어떻게 좀 해결해 드릴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무지해반증이 있으신 환자분들 모두 다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아, 네.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증상으로는 제가 들었을 때는 뭐 정확한 영상 사진이랑 이제 제가 진찰도 해봐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수술적 치료 외에 이제 보존적 치료로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그래요? 예, 보존적 치료로는 이제 보조기를 좀 착용을 하고 앞볼이 넓은 신발을 신는 것만으로도 뭐 네. 증상이 많이 호전이 되실 것 같고요. 약물 치료도 네. 같이 동반해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이 혹시 약물 치료랑 보조기 치료를 하게 되시면은 기간은 어느 정도나 좀 잡고 하시는 게 좋을까요? 치료 기간? 보통 한 3개월 정도 이제 치료를 해보고 그 이후에도 이제 증상이 호전이 되지 않는다면 네. 그때 수술적 치료를 생각해 보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네. 네. 시청자님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실까요? 네, 아니요. 제가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엄청 걱정이 앞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보조적인 치료해서 네. 좋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에 안심이 됩니다. 네, 가까운 정형외과 들리셔서 보조기와 네네. 약물 치료를 한번 좀 받아보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치료 계획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무지외반증이라고 해서 이제 수술해라 이렇게 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겁을 많이 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보존적인 치료가 지금 이어서 준비가 되어 있어서 내용을 바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외반증 치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비수술적 방법을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비수술적 치료법으로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엄지발가락을 이제 좌우로 벌려주는 그런 스트레칭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스트레칭은 크게 도움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보조기를 착용하고 앞볼이 넓은 신발을 신으면서 불편한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무지해반 교정기라고도 부르는데 실제로 교정 효과는 없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평발이 동반된 경우 맞춤 깔창을 착용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지발가락을 스트레칭하고 편한 신발을 신고 또 보조기를 치료하고 또 깔창도 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러면은 이제 수술을 딱 들으면 저희가 좀 겁이 나잖아요. 네.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수술을 조금 안 해도 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뭐 수술하는 의사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를 수가 있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발에 불편한 증상이 생길 때 그때 수술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을 때는 일단 보존적 치료를 하며 경과를 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증상이 악화되면 그때 수술을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보존적 치료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악화될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조금 시도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수술법 이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전통적인 무지외반증 수술은 약 150가지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것은 발 안쪽으로 5에서 7cm가량 절개를 하고 뼈를 의료용 톱으로 절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최근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최근 의료용 벌을 족부 수술에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그림에서 보시듯 4에서 5mm 가량의 최소 절개를 통한 최소 침습 무지외반 수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최소 침습 수술은 아주 심한 고도의 변형을 제외하고 시행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빠른 회복 및 재활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통증이 이틀째부터 거의 없고 눈으로 뼈를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닌 의사의 손 감각에 의존한 부분이 높은 고난이도 수술이기 때문에 숙련된 의사에게 수술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사진은 어떻게 변화가 된 건가요? 수술 과정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는데요. 먼저 이제 엑스레이를 보고 절골할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뼈를 절골한 후에 뼈를 안쪽으로 밀어넣고 핀 2개로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엄지발가락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절골을 하고 핀을 하나 더 고정을 합니다.
이제 마무리로 튀어나온 뼈를 정리를 하고 수술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의료용 톱을 사용하다가 이제는 버어라는 기구를 사용을 하고 뭐 5에서 7cm의 절개를 이제는 밀리미터로 좀 줄였네요. 최소한의 좀 절개와 침수법으로 바뀌었는데 환자분들의 좀 부담이 좀 덜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좀 그 최소 침수법으로 시술을 받은 분들 좀 좋은 사례 혹시 있을까요? 네, 뭐 지금 몇 가지 사례를 좀 보여드리려 그러는데요. 이제 첫 번째 사례 보시면은 이제 41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이제 무지해반 초기 변형으로 오셔가지고 수술을 받으셨고 지금 잘 걸어 다니고 계십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일까요? 이번 젊은 사례는 28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이제 다음 달에 결혼하신다고 하는데 네. 이제 중증도 변형이 있어서 계속 병원에 다니시다가 이번에 결혼 전에 수술을 받으셨고 지금 뭐 아주 만족하시고 계십니다. 네. 결혼을 앞둔 젊은 여성분, 이번엔 60대 여성분이시네요. 네, 이번은 좀 심한 경우가 되겠는데요. 66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말기 변형이 진행이 되었고 이제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도 관절염이 진행이 되었고 앞서 말씀드렸던 교차 변형, 즉 두 번째 발가락이 엄지발가락 올라타는 그런 변형까지 진행이 된 경우였는데요. 수술을 잘 하고 지금 발가락도 이제 반듯한 게 잘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은 61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중등도 변형으로 오셔가지고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다음도 60대 분이시네요. 60대 네. 분들이 꽤 많으시네요. 이제 50대까지는 이제 일을 하시느라 바빠서 못 받으시다가 이제 좀 여유가 생기시면 그때 수술을 받으러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말기신 거죠? 이분은 60세 환자분이시고 네. 말기 변형으로 오셔가지고 최소 침습으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최소 침습의 무지외반 수술 사례를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환자의 뭐 치료 상태, 뭐 경과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무지외반증을 수술을 이렇게 받고 나서 그 이후에도 좀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수술 받은 이후에는 어떤 점을 좀 유의를 해야 될까요? 무지외반 수술하시고 이제 뭐 거의 바로 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함부로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네. 요즘 고정 기법이 상당히 견고해졌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보행을 하셔도 뼈가 틀어지거나 그런 경우는 뭐 흔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술을 받으시고 2, 3일 후가 지나면 통증이 거의 없고 목발 없이 뒤꿈치로 딛고 걸어서 퇴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주째 실밥을 제거하고 샤워가 가능하시고요. 사실상 수술 직후부터 오른쪽 그림에 보이는 수술 후 신발을 착용하고 걷는 것이 가능하지만 실밥 제거 시까지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나지 반깁스를 착용하게 됩니다. 실밥을 뺀 후부터는 이제 수술 후 6주째까지 수술 후 신발을 착용하고 걸어 다닐 수가 있고요. 6주가 지난 후에는 일반 신발이 착용이 가능하지만 붓기가 남아있는 경우 기존에 신던 신발이 조금 꽉 낄 수는 있습니다. 붓기는 수술 후에도 몇 달은 지속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도 붓기 관리는 계속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무지외반증 이제 수술이 최소 침습법으로 시행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오랜 기간 입원을 하거나 하지 않아도 한 뭐 지금 샤워까지 한 2주 정도라고 하시나요? 샤워까지는 2주고 입원 기간은 보통 2, 3일 정도. 3박 4일, 4박 5일 정도. 그러면은 충분합니다.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게 하실 수 있겠네요. 그 뒤에 신발만 좀 그거 신고 다니시면 되니까. 네, 맞습니다. 주말 끼어서 하시면은 뭐 네. 연차 몇 개 안 내고도 충분히 수술 받으실 수 있고 네. 이후로도 뭐 활동이 많은 그런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이 아니면 바로 직장에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사진들 단계별로 짚어주실 때 보니까 말기가 되면은 발가락이 이렇게 교차해서 옆 발가락으로 올라가는 교차 변형까지 일어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 정도까지 되는데도 사실 참고 계속 있으시다 보면 말기로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초기에서 치료 예, 안 받고 맞습니다. 참다 예. 보면은. 그래서 20대 여성분들도 이제 뭐 치료를 받는다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수술에 부담이 있으셨던 분들은 최소 침습법을 조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그 정도의 시간도 나는 낼 수는 없는데 좀 무지외반증이 지금 시작이 된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엄지발가락 스트레칭이나
가까운 곳에서 이제 보조기를 구입하여서 끼우고 다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집에서는 스트레칭을 하거나 또 보조기를 구입을 해서 신고 다니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오늘 발 건강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박기령 원장님께 무료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는 전화번호 저희가 상단에 안내가 되고 있고요. 서울적 02-3772-9433, 3772-945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어서 전화하긴 좀 부담스러운데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 넣어주시면 저희가 또 방송 중에 이야기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극심한 통증을 발생시키는 질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발목 염좌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발목을 접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발목 염좌 어떤 병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나요? 발목 염좌는 사실 많은 시청자분들이 경험을 이미 하셨거나 아니면 빠른 미래에도 하실 수 있는 질병입니다. 발목 염좌는 모든 스포츠 손상 중에서 가장 흔한 손상이 되겠고 발목을 삐었다, 접질렸다, 삐끗했다 하면서 오시는 분을 하루에 적어도 10명 정도는 제가 외래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발목이 안쪽으로 꺾이면서 외측 인대 파열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그 중에서도 특히 전거비 인대에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발목 염좌가 접지르는 것도 병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제때 치료를 하지 않고 보통은 좀 쉰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좀 찜질하거나 좀 쉬자 이러면 나아진다 하는데 이게 방치를 하면 더 안 좋아지는 건가요? 이제 염좌만 발생했을 때는 이제 그렇게 쉬기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수 있는데요. 이제 동반 손상이 있는지 확인을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동반 손상. 예.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방치하게 되면 이제 만성 발목 불안정성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발목을 삐어서 왔어요. 근데 검사를 해보니까 골절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하면 환자들이 골절이 있는데 어떻게 걸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발목을 삐어서 오시는 분들이 제가 굉장히 많이 뵙는데요. 네. 이제 CT까지 진행을 해서 미세골절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골절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아니 어떻게 걸어서 왔는데 제가 뼈가 부러졌나요? 그러니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순히 발목만 삔 분들이 있지만 이제 작은 골절이 있는 분들이 약 5에서 10% 정도는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 걸어서 들어오십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발목을 삔 후 집에만 계신다면 이런 골절을 놓치고 제때 치료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비골하 부골 저거는 어떤 건가요? 앞에 영상 다시 한 번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앞에 슬라이드를 네. 보시면 요거는 저기 서울대병원 연구진에서 발표했던 논문인데요. 이제 소아에서 발목 염좌로 인해서 바깥 복숭아뼈의 뼈 조각이 살짝 떨어져 나간 경우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네. 비골화 부골로 진행한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사진을 보시면 이제 왼쪽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발목 외측 복숭아뼈 아래 비골화 부골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네. 이제 발목을 이게 안쪽으로 꺾어서 찍는 스트레스 엑스레이가 되겠는데 이 경우 발목이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의 경우에는 이제 발목을 꺾어도 발목이 돌아가지 않는 것을 같이 비교하면서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왼쪽처럼 발목이 돌아가는 이유는 발목 외측 인대가 파열되어서 발목이 불안정하거나 외측 인대 일부분이 부골에 붙기 때문에 불안정성이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소아의 경우 발목을 삐었을 때 뼈조각이 떨어져 나간 것을 충분한 치료를 해주어 부골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성인의 경우에도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운동재활치료를 제때 받아 재손상과 만성 발목 불안정성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만성 발목 불안정성. 지금 이제 그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는데 만성 발목 불안정성 이게 어떤 건가요, 정확하게? 앞에 영상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이제 발목 인대 손상을 입게 된 이후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면 네. 이제 발목이 만성적으로 불안정하여 쉽게 삐게 되고 이런 경우 환자분들이 보통 한 달에 한 번은 발목을 삐끗한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지속적으로 통증이 지속되게 이제 불편한 증상이 계속 지속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코어가 무너진 것처럼 계속해서 발목을 삐고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힘이 없는 그 발목이 지탱하는 힘이 없는 맞습니다. 거네요. 발목이 이제 우리 울퉁불퉁한 땅을 걸을 때 네. 발목이 이제 안쪽으로 돌아가려는 힘이 있으면 반대쪽으로 돌려가지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런 유지가 잘 되지 않는 이렇게 현상을 중심을 잘 잡지 못하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발목 염좌가 우리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집에서 그냥 마냥 쉴 게 아니라 뭐 치료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지금 발목 염좌에 대한 치료는 영어로 프라이스 요법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라이스 요법은 먼저 초기에 반깁스를 이용을 하여 보호를 해줘야 하고 네.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반깁스 위쪽으로 얼음을 대어 얼음찜질을 해주며 압박 붕대나 보조기를 통해서 압박을 해주고 심장보다 다리를 높게 위치하여 붓기를 제거해줘야 합니다. 발목 염좌의 치료를 지금 이제 프라이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보니까 다친 부위를 보호하면서 편안하게 좀 누워서 휴식을 취하거나 찬 수건 등으로 냉찜질을 해서 뭐 붓기, 통증을 가라앉히고 환부를 붕대나 옷, 손수건으로 묶어서 압박을 하고 또 심장보다 높은 위치로 올려서 부종을 예방하고 네, 프라이스 요법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좀 단계별로 치료 방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목 염좌 초기 치료법부터 설명 들어볼까요? 네. 이제 초기 치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병원에 내원하시면 소염제와 붓기를 제거한 약을 들여서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되고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냉각 치료라고도 부르는데 신장 분사 치료를 해서 붓기를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네. 이제 인대가 손상이 된 경우에는 콜라겐 주사, 프롤로, PRP 주사와 같은 주사 요법을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약물, 냉각 치료, 그리고 콜라겐과 프롤로, PRP까지 나왔어요. 그러면은 중기로 이제 넘어간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이제 중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다치고 1주 정도 후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반기부스는 1주 정도 유지를 한 후에 보조기로 변경을 하여 재활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말랑말랑한 재질로 된 밴드형 보조기는 고정력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보조기처럼 이제 발목을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형태의 보조기를 추천드리겠고요. 네. 보조기는 최소 3주 이상은 착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통증이 지속된다면 3주보다 더 길게 착용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발목 보조기를 너무 오래 착용하게 되면 네. 발목 인대가 약해져서 오히려 안 좋지 않느냐 이렇게 네네.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많은데 뭐 그런 걸 걱정하시는 것보다 이제 발목을 더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보조기를 오래 착용하는 것이 전혀 해가 될 게 없기 때문에 좀 더 오래 착용하여도 무방하게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우선 밴드형 보조기보다는 조금 더 단단하게 잡아줄 수 있는 보조기가 좋고 3주 정도는 착용하셔야 되고 통증이 있을 경우 더 착용을 하셔도 된다. 발목이 약해지는 것보다는 잘 보호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발에 관련한 이제 건강을 저희가 살피고 있는데 시청자분들의 조금 문의가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전화 연결해서 잠시 고민을 좀 풀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혹시 지금 텔레비전이 켜져 있으면 볼륨을 음소거로 좀 줄여주실까요? 네네네. 네. 지금 이제 텔레비를 껐는데요. 네네. 조용하게 들으라고 해서.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오른쪽 발목이요. 네. 발가락이, 엄지발가락이 한 30도 이렇게 휘었어요. 아직 통증은 없는데. 그래가지고 엄지발가락이 이제 자꾸만 이게 각도가 좀 더 쉬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아직 통증은 없는데 그래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한번 좀 상담 좀 하려고. 네, 시청자님 지금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70대 중반이에요. 70대 중반이시고 그러면은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으신 상태신 거예요?
네네. 아, 그러시군요. 지금 뭐 30도 정도 휘었다, 엄지발가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70대 중반의 나이시고, 네, 원장님과 바로 연결을 해드려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원님. 그 말씀하신 거 이제 종합을 해보면 이제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충분히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30도 정도 휘는 변형이 있으면 이제 최소 침습 수술로 시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증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런 경우 이제 수술이 급하게 결정할 건 아니고요. 네. 이제 경과를 보시다가 이제 증상이 좀 더 심해지면 그때 수술을 받아도 무방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휘어지는 거는 계속 진행이 되는데 통증은 별로 없다 하는 경우에는 수술을 미루셔도 되는 건가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앞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앞볼이 넓은 신발과 보조기 착용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실까요? 네네. 이게 그래서 엄지발가락이 이제 오른쪽 엄지발가락인데 왼쪽 엄지발가락은 조금 좀 뭐 약간 정상에 가까운데요. 네. 근데 이게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자꾸만 둘째 발가락 밑으로 둘째 발가락이 이제 교차 변형. 엄지발가락이 약간 위로 이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걸을 때 엄지발가락 그 피부가 이제 그 피부가 서로 이제 마찰이 되서 약간 그때 이제 쓰라리고 그러거든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교차 변형이죠. 예, 네. 지금 아까 환자분께서 뭐 증상이 전혀 불편한 게 없다고 네네. 말씀을 하셨는데 좀 전에 설명을 해주신 게 바로 그 증상이 있다고 봐야 마찰 됩니다. 통증이. 마찰 때문에 발 안쪽이 따갑고 이제 옆에 발가락을 밀어서 서로 올라타려는 그런 현상이 있으면 그건 증상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고요. 그런 경우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시청자님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내가 큰 불편함은 없다라고 지금까지 여기고 지내오셨는데 사실은 교차 변형이 지금 일어나고 피부가 쓸리면서 통증이 있는 게 밀어내는 증상까지 있어서 이건 증상이 있는 경우다. 최소 침습법으로 수술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병원 가셔서 좀 적극적으로 치료 계획을 세워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궁금한 게 지금 전화를 주신 시청자님이 이제 70대 중반이셨잖아요. 그럼 70대 중반 정도 되면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도 좀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수술하는데 혹시 영향이 없을까요?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수는 있는데 특히 이제 당뇨가 심해서 이제 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우 네. 이제 발 쪽에 수술을 하게 되면 그쪽에 상처가 잘 낫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것 때문에 괴사라든지 염증 이런 게 충분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이제 질환이 있어도 수술은 척추 마취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네. 마취만 가능한 상황이라면 충분히 수술을 받고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혹시 고혈압 환자분들은 어떤가요? 고혈압 환자분들도 이제 혈액 응고 질환이라던가 그런 게 동반이 될 경우에는 이제 피를 묽게 하는 약을 같이 드시는 네.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사전에 약을 좀 끊고 피가 나는 경향을 좀 줄여서 수술 받으면 큰 문제 없이 수술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드시던 이제 그 혈액 응고제 그 약을 조금 이제 전문의와 상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당뇨 같은 경우에는 그 수술한 부위가 재생이 되지 않는 약간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잘 좀 고려하고 잘 상담을 나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발목 염좌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재활 치료도 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서 이 부분도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활 치료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좀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제 보조기로 바꾸는 시점이 제가 1주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제 1주 정도 지나서 이제 재활 치료를 시작하면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기 치료에서 이제 1주 정도 방깁스를 유지한 후에 보조기로 변경하여 재활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제 재활 치료는 최소 3주에서 6주 정도는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한 발로 서서 발 뒤꿈치를 들어주는 훈련과 이제 오른쪽 그림은 이제 세라밴드라는 고무 밴드를 이용해서 발목 강화 운동을 하는 사진인데요. 네. 이런 운동을 같이 병행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수가 나와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몸이 균형을 잃고 발목을 삐끗하려고 할 때 발목을 반대쪽으로 꺾어서 다치지 않게 해주는 고유 감각 세포라는 게 발목 외측인대에 많이 분포하게 됩니다. 이런 고유 감각을 트레이닝 시킨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오른쪽 그림의 보수 볼을 이용하여서 밸런스 트레이닝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충분히 재활을 한 경우 재손상의 위험이 낮아집니다. 또한 아킬레스건이 뻣뻣한 경우 다양한 발목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아킬레스건 스트레칭도 반드시 같이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스트레칭과 세라밴드 등을 이용해 가지고 재활 치료를 좀 꾸준하게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제 말기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가 좀 수술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기라고 하면은 어떤 경우들이 말기다라고 좀 해당이 될까요? 아까도 잠깐 소개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말기의 발목 염좌라는 그런 표현은 없고요. 이제 발목 염좌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거나 이제 충분히 치료를 했는데도 실패한 경우 만성 발목 불안정성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성 발목 염좌에서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요. 최근 급성 발목 염좌 환자에서 인대가 완전 파열이 된 경우에 조기에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 오히려 더 결과가 좋다는 보고도 있어서 이런 경우 수술적 치료도 고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바깥쪽 외측 복사뼈 앞쪽으로 이제 비골건이라는 게 튀어나온 건데요. 이제 비골건이 이제 복숭아뼈 뒤쪽으로 위치를 해야 되는데 그 위로 싸고 있는 막이 파열이 돼서 앞쪽으로 탈구가 되는 경우를 보십니다.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이제 상방 비골근 지대를 봉합해주는 수술적 치료가 조기에 필요합니다. 이 발목 염좌에도 수술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변형 브로스트롬 굉장히 좀 어려운 수술 방법입니다. 어떤 수술적인 치료인가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 이상 충분한 재활 치료에도 발목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계속 불편감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을 합니다. 네. 가장 흔하게 시행하는 수술 방법으로는 변형 브로스트롬 술식을 이용하여 전 거비 인대 및 하부 신전 지대를 같이 봉합해주는 수술을 할 수가 있고, 봉합해줄 인대가 남아있지 않거나 수술 후에 재발하는 경우 내부 보조기라는 기구를 통해 수술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내부 보조기를 통해서 수술을 한다고요? 이 부분이 지금 좀 궁금한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내부 보조기라는 건 사실 이제 이 기구를 만든 업체에서 지은 이름이긴 한데요. 네네. 안쪽에서 이제 튼튼하게 살 안쪽에서 보조기처럼 잡아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녹지 않는 실이랑 이제 녹는 이제 스크류 같은 것이 이제 같이 이용되는 그런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어쨌든 안을 봉합을 해가지고 뭐 스트로로 봉합을 하든 밴드 같은 걸로 봉합을 하든 실로 하든 어쨌든 단단하게 조금 지지력을 좀 높여주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유의해야 하는 점들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제 발목 인대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되면 이 수술 자체가 그렇게 큰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2, 3일 정도면 통증이 거의 없고요. 통기부스를 한 상태로 목발 없이 걸어서 퇴원이 가능하고, 무지해반증과 마찬가지로 2주째 실밥을 제거하고 이제 이런 경우 발목 수술하는 경우 통기부스도 같이 하게 되는데 통기부스도 같이 제거를 하게 됩니다. 통기부스를 제거하면서 이제 샤워가 가능하게 되고요. 이제 보조기로 바꿔서 4주차까지 보조기를 착용하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4주 이후로는 발목 강화 운동이랑 재활 치료를 병행해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결과가 좋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4주차까지 보조기 착용하고 2주 후에 통깁스 제거하고 조금 시간이 필요한 그 수술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발이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신발 안에 좀 방치를 해두다가 너무너무 아파야지 이제 이 발의 건강을 좀 신경을 쓰고 수술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오늘 발에 대해서 고민 갖고 계셨던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지금 전화가 많이 오고 계셔서 또 한 분 연결을 해서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어떻게 좀 불편하신가요? 네, 발등이 보여요, 발등이.
발등이 부으세요. 예. 발등에 붓기가 있고 통증도 있으신가요? 통증은 없어요. 뭐 아프거나 뭐 그런 건 없는데요. 네. 붓기만 해요. 그냥 이렇게 붓느라고 이 뭐 이렇게 뭐 가죽이 늘어난다나 뭐 그런 표현밖에 없고 딴 건 없어요. 시청자님 지금 연령대가 어떻게 되실까요? 80이요. 아, 80세시고 목소리가 굉장히 젊으시네요. 그럼 바로 원장님과 좀 연결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환자분. 그 혹시 네. 발등이 붓는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한쪽 발만 부으시나요? 아니면 양쪽 발이 다 부으시나요? 한쪽은 좀 심하고 한쪽은 심하지 않고요. 그 혹시 발등만 붓나요? 아니면은 정강이 쪽도 같이 부으시나요? 그 장따지라 그러죠? 예, 맞습니다. 거기서 붓 데가 있고 그 이상은 뭐 붓는 데가 없어요. 그 이하로만 붓고요. 붓기만 하고 다른 증상은 전혀 없으신가요? 뭐 아프거나 쑤시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를 이제 종합을 해보면 양쪽이 다 다리가 부으시기 때문에 요거는 내과적 요인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네. 이제 연령이 80대시기 때문에 특히 신장 기능이 저하가 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신경 내과에 가서 피 검사를 했는데요. 뭐 그런 건 이상이 없다고 그러네요. 이제 일반적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다리가 붓거나 네. 할 수가 있는데 뭐 네. 피 검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없다고 확인을 받으셨으면 그 다음에 네. 이제 하지 혈액 순환이 잘 되는지 이제 하지 네. 혈액 순환 기능이 떨어지면 다리 쪽에 네. 이제 고여 있던 피가 다시 네. 심장으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네. 쪽에 저류가 돼서 붓기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하지 혈액 순환이 괜찮은지 좀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고. 이제 네. 발 자체 관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발등이 부을 수가 있습니다. 네. 발등에도 이제 발목 관절이랑 비슷하게 관절염이 발생할 수가 있고 관절염이 네. 발생한 경우에는 이제 통증이 같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병원을 뭐 한 5군데를 다녀봤는데요. 그냥 뭐 아이 연세도 드시고 뭐 약제 좀 이거 약 들어보세요. 그런 정도로 끝나고 어떤 분은 그 다리를 심장보다 위로 놓고서 뭐 자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예.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하면 네. 어느 정도 시간은 붓기가 빠지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도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것 같고요. 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원인을 찾지 못한다면 이제 네. 하지 혈관 쪽으로 이제 정밀 검사를 해서 혈액 순환에 문제는 없는지 혈관 상태는 괜찮은지 같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 정맥 그건 어디 가서 봐야 됩니까? 하지 정맥은 일반적으로 외과나 흉부외과에서 외과나 진료를 하고 흉부외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발등이 부으시면서 계속 병원에 가셔서 약을 드시고 뭐 발을 올리고 주무시고 해도 지금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원장님께서는 네. 지금 2가지를 좀 설명을 좀 좁혀 주셨거든요. 첫 번째는 네. 내과적으로 좀 순환의 문제, 혈액 순환의 문제를 좀 말씀을 주셨고 흉부외과나 어디과라고 하셨죠? 외과나 흉부외과를 말씀을 주셨으니까 여기에서 좀 검사 받아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또 관절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래서 관절염이 발생한 경우일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이 원장님 하시는 데는 어딘가 네, 저희가 방송 중에 병원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어서요.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붓기가 사실 지속이 되고 원인을 알지 못하면 더 답답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발의 문제가 아니라 좀 몸의 순환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점, 다른 시청자분들도 계시다면 이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발 질환, 무지외반증과 발목 염좌에 대해서 오늘 대표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 치료법을 한 장으로 정리를 해드려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강의 과목은 무지외반증과 발목 염좌입니다. 무지외반증은 초기에는 보조기를 통한 보존적 치료가 도움이 되고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소 침습 무지외반 수술이 도움이 됩니다. 발목 염좌는 염좌 발생 즉시 초기 응급처치법인 프라이스 요법을 시행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방치하지 말고 병원에 꼭 내원을 하셔서 검사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성 발목 불안정성 환자는 변형 브로스트롬 술식을 이용한 인대 봉합술을 고려하셔라라고 저희가 좀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셔서 치료 계획을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발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무지외반증 그리고 발목 염좌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나도 궁금한데 라는 부분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적 02-3772-9433, 3772-945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시청자분들의 문자가 들어와 있어서 문자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한번 만나볼까요? 네, 어떤 분의 문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발목 인대 파열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할까요? 라는 문자인데요. 7578번님의 문자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발목과 발등이 부어오르고 있어요. 이분도 이제 붓기가 있으시네요. 다른 통증은 없고 1시간 정도 걸으면 붓기가 빠지고 앉아있으면 다시 붓고 누르면 물컹하게 들어가는데 무엇이 원인일까요? 라고 하셨어요. 이 부분은 걸으면 붓기가 빠지고 앉아 있으면 붓고 그리고 누르면 물컹물컹하게 살이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셨는데 요분도 아까 어떤 전화 원인일까요? 상담 하셨던 환자분이랑 거의 동일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제 특히 이제 다리 쪽에 부종이 심해서 이제 그쪽을 눌렀을 때 살이 움푹 들어가는 것을 이제 피팅 이데마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경우는 이제 먼저 내과적인 질환을 의심을 해야 되고 신장 기능이 괜찮은지 먼저 피 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필요시 신장 초음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신장 기능이 괜찮다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지 혈액 순환에 문제일 수도 있으니 그쪽 부분도 같이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심장에서 결국에는 네, 심장에서 심장 문제일 수도 붓기의 있습니다. 문제. 네. 알겠습니다. 이제 순환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 조금 참고해서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다음 분의 문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8945번님의 문자인데 제가 어제 발목을 삐었는데요. 병원에 가보니 발목 인대가 파열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꼭 해야 되나요?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인대가 자연히 붙을 수도 있나요? 라고 하셨네요. 어제 발목을 삐셨는데 바로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들으셨어요. 발목 염좌의 대부분의 경우 전 거비 인대가 파열이 되게 됩니다. 부분 파열의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 방법과 콜라겐 주사 등으로 충분히 인대가 치유될 수가 있으나 완전 파열이 된 경우에는 보존적인 치료 방법으로 인대가 자연히 붙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술적인 치료로 인대를 봉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대가 완전 파열된 경우라도 충분한 재활 치료가 동반된다면 인대가 끊어져 있는 상태이지만 인대 주변 근육을 강화하여 잘 삐지 않는 안정적인 발목을 만든다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발목을 삔 후에 3개월 이상의 재활 치료에도 불안정성이 지속되어 발목을 자주 삐게 된다면 그때 수술을 고려해도 늦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완전 파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좀 권유를 하기는 하지만 3개월 정도 재활 치료를 시행을 해보고 상태의 호전 정도를 봐서 수술을 결정을 해도 된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청자분의 문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4898번님의 문자인데 5년 전에 발목을 크게 삐었습니다. 그 뒤로 자주 발목을 삐어서 고민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발목 불안정성이신 분. 네, 이제 문자 주신 분의 경우에는 이제 발목 염좌로 인해서 인대 파열이 진행이 되고 만성 발목 불안정성으로 진행한 경우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먼저 발목을 강화하는 재활 치료를 시도해 볼 수가 있고 그래도 삐는 것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외측 인대를 봉합하는 수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정확한 치료 방침은 엑스레이, MRI 등의 정밀 검사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우선은 병원에 가셔서 엑스레이와 MRI를 찍어보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에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치료 계획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대표적인 발 질환인 무지외반증 그리고 이제 발목 염좌를 주제로 저희가 정형외과 전문의 박기령 원장님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청자님들께 좀 당부 말씀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발 건강 유지를 위해서 통풍이 잘 되고 앞볼이 넓고 쿠션이 푹신한 신발을 고르시길 바라며 발목 건강에 이제 위해가 될 수 있는 무리한 행동이나 운동을 피하시라는 말씀을 끝으로 끝을 맺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특히나 넓고 푹신한 신발을 좀 강조를 하셨습니다. 꼭 편안한 신발을 신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방송은 건강 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시지 말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남은 주말도 활기차고 즐겁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주말 오전 8시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